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 전략부 총무국 순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일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 전략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신성장 전략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성장 전략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민 신성장 전략과장입니다. 신성장 사업과는 현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근재 주무담당이 선택했습니다. 김천홍 항만지원과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 승인 취소 처분 조건부 철회 고시 이후 1년여 기간 동안 시공사와 책임 준공 약정 체결, 공공사업 시행자 변경과 자본금 납입 조건을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해 조정 조건의 최종 단계인 PF 대출 약정만 남은 상태에서 금융과 건설사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PF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안적으로 롯데, 중흥, 호반, SK건설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흥토건 등 5개사가 공공 SPC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SPC의 지분 구조와 주주는 평택도시공사가 32%인 16억 원, 중흥토건 등 5개사가 68%인 3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구도도 PF에서 중흥 1조 1천억 원 직접 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들께 사전 협의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과정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민간투자 사업 무산 종료 후에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현재 관광단지 축소 조정과 해제지역 관리 방안 영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예비타당성 사전 영역도 9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성계획 승인 및 시행자 변경은 18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 착공은 19년 6월까지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제지역 관리방안 연구 영역도 지난 6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민대책위원회와는 이제 매월 한 차례씩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로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시민 체감 정책과 미래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폭염 대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쉼터는 안전하고 효과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개발과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대축제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융복합 지원센터 설립 위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산업 육성과 지원 필요성 검토, 지원센터 건립과 기본계획 수립,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콘텐츠 구상 등 실행 방안을 구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성자 사업과 소관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가동 지원 추진입니다. 신성장 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고덕 삼성 산업단지, 진일이 3단, LG 디지털 파크가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덕 3단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발전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산단은 산업시설 용지는 98.4%를 분양했으며 지원시설 용지는 100%를 분양했습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지털파크 산단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쪽 냉열고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신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냉열고지 활용사업 방안 세미나와 제안 공모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확정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냉열고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11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마이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마이스 유치, 개체 지원, 컨설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모집, 경기 마이스 뷰로 매칭 사업,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마이스 얼라이언스 구성 운영, 마이스 관계자 팬투어, 마이스 유치, 개체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가칭 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내 10만병을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화공원 자문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관련단체 등 의견 수렴, 평화공원 기본 안에 대한 구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택 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 총력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국비는 56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마무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이와 상기간 도로 건설도 예타를 조기에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불용액과 집행률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신규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18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우량자본 및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베스트 코리아 외국인 투자 유치 마켓플레이스 근무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고트라 투자 유치 거점 무역관을 통한 홍보를 미국 등 36개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 유치 설명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에서 개최한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는 182개 업체에서 4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이루었으며 행사 설명회 이후에 한 개 업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투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한 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항만 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15년 9월부터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진행해 오다가 민간 투자 사업자 공모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확정 시까지 영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도 금년 3월 목표로 진행하여다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 계획 등 기초자료 미확정으로 인해서 영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수부가 직접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의지와 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큰 관계로 평택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주도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을 해주시고 준비 예산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TF 운영도 하고 있으며 18년 7월부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지금 항만 친수공관 조성 사업은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항만 공원화 사업은
특별조정교분과 10억 2천만 원 토대로 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들께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1조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 및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내에 특수경비용역 등 계약관계와 조명시설 개선 공사 등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 개선 공사는 완료를 했고 소방시설 설비 보수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22쪽 평택항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평택항 개항 30년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활용해서 인터넷 포털과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입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알리기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평택항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평택항과 연관된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신성장 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 전략국 수관 2쪽부터 23쪽까지 일괄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박한욱 부위원장님. 네, 박한욱 의원입니다. 이번에 그 제출된 자료에 보면 뭐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변경된 건 아직 반영이 안 된 자료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6월 26일 날 올라간 거는 이제 변경계획 승인 사항이 아니고요. 그 화해조정 조건을 이제 이행했냐라는 걸 판단하는 서류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변경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책자 만든 건 언제 원고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자는 언제? 그 시점이 이제 그 중과의 그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기 이전에 제출됐습니다. 그 언제냐? 제출 전에 10일 전 정도 되지. 내일 제출죠. 그러면 10일 전이라도 6월 말인데 그때 이메일 정리되는 이 부분일 때 날짜를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2조 3천억짜리 사업을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한 페이지가 제출됐고 별도 자료도 이제 한 페이지가 제출됐잖아요. 이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이 이제 이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신성현 전략국장은 이제 전략국은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평택도시공사로 업무가 다 넘어간 거죠. 업무가 브레인시티와 전체 관련해서는 예?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이제 다 넘어간 거죠. 그 실제적인 추진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이제 행정적인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신성현 전략국이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일단 그 도시공사가 이제 chức무를 하지만 이제 도와의 관계라든가 이제 행정 서류 내는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이제 그 도와하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서류 심부름 정도의 역할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중흥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신성현 전략국장이 중흥 관계자 만난 적 있어요? 예, 회장과 이제 사장 만났고요. 그 전에 이제 시장이 광주 갔을 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감사관하고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도시공사가 출자한 그 별도의 법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인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도시공사에 브랜시티를 위한 별도의 팀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업무를 털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역할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장 전략국 조직 자체가 한시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죠? 원래 금년까지인데 그 연장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시의회의 사전에 보고 또는 의결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법인에 질의를 했더니 A는 뭐 안 해도 된다, B는 제 의결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과 그쪽에 이제 질의했는데 거기서도 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어제 전화 통화를 제가 했어요. 아직 서면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간담회 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는 버텼는데 이거 지금 제 의견 할 겁니까? 다시 올릴 겁니까? 의회로? 일단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부분은 뭐 개선해서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그게 어떤 위법 파괴됐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제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또 기존에 평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내에 있는 각 도시공사에서 PF로 사업을 하던 중에 주주간 변동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처음에 출자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의결을 당연히 받고요. 근데 사업이 진행 중에 그 주주가 변동이 됐을 때는 의회 의결이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전에 의회와 이제 충분하게 논의 과정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지만은 그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도 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고요. 네, 법리적인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법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책임을 이렇게 지시면 되는 거고. 예. 일단 이제 우리가 공공 SPC의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되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도 중흥이 다른 건설사에다 이걸 팔아 넘기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중흥과 중흥토건 등 5개사와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그 지배권은 이제 도시공사가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아니 사항을 그 사인 간의 거래라며 민간 기업 간에 거래하는데 지금 뭐 300억 주고 샀는데 500억 주고 또 팔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 이제 그 협의하는 부분의 승인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 그 관계고, 지금 도시공사 그 SPC 안에서의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도시공사가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아니 그 그거는 주주 간에 이제 있는 거고, 그 주주 안에서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죠. 근데 민간 부분에서 지금 68%인데 우리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20% 다른 회사한테 팔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그 독단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서로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어 그럼?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이번에는 그 도시공사도 거기에 대해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하겠다고는 또 마찬가지고 뭐야? 지금 법원에서 화해조정 권고 조정 이행 기간으로 해서 날짜를 1, 2, 3, 4 네 가지 조건을 날짜를 딱딱 박아줬죠. 첫 예. 번째가 시공사와 책임 준공 약정 체결을 3월 23일까지 완료하라. 예.
그랬더니 책임준공 건설사가 포스코 태영 대우 이름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회사 3개가 책임준공 약정을 제출합니다. 근데 이 대단한 회사들은 중국만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협의를 해왔던 건설과 금융에서 그 기한이 막혀지면서 이제 그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 출자자의 역할을 추가를 하는 게 뭐냐면 PF 후에 12개월 내에 이제 그 시나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상을 완료해라. 이거는 이제 유사 보증의 어떤 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제 브랜시티 운영에서 이제 할 때 건설사만 운영을 하겠다. 도시공사는 배제를 시키고 또 이제 선감정 평가 후에 PF 약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약정 기한이 6월 26일인데 6개월 정도가 자동 수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된 사람들은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비율대로 이사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공공 SPC에서 이제 그 공공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확실한 수단이 이사수에 대한 그 지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 조건이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표력으로 이제 그 대안도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이제 발급받아 보니까 뭐 이사, 감사에서 5명인데 그 중에 여기서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월 19일 날 법인 만들었을 때 공공의 이사 과반수 확보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된 거예요?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새로 된 아니 그 전에 5월 19일 날 법인 설립한 거예요. 여기 대표이사 오성환, 사내이사 고희윤 해가지고 브레인시티 메리츠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지금 법인 등기에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과반수 이사를 확보한 거냐는데요, 질문. 이게 과반수가 돼요? 2대2면 과반수예요? 거의 대표권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지배력이 이사와 그 대표이사 그 산입법에서 말씀드린 그 공공지배권이 이사수 과반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표이사권, 그다음에 사업승인권, 예산편성권 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대표이사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공공지배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지배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문서상의 의미이지 이게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공공 부분이 32%, 중공이 68%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숫자가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포스코 태영 대우가 이런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책임준공 약정을 제출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조건들을 제출을 한 건데 그럼 이 약정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면 약정은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약정을 하고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PF에 이제 대출 협약에 이제 같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건설사에서 내부 투신 절차를 이행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투신 절차 이행을 못 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 새로운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건설금융과는 이제 협의 진행이 기한 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준공 약정을 제출을 했으면 건설사의 의사결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약정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PF 내부 투자 심사도 통과 못한 페이퍼를 들고 와가지고 약정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화해조정 조건 4가지가 좀 불합리하게 이제 그 단계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PF 그 약정 체결이 최종의 그 단계이자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책임증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PF 단계에서는 내부 투신 절차를 이해한 후에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 투자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 가격 자체가 완성된 투자 가격보다는 진행형인 투자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그 시의회 승인을 이제 2월 달에 받고 공공 SPC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계속 지금처럼 중흥이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코, 태영, 대우 문제 없다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출자를 여기서 부결된 거를 다시 살려서 통과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출자를 했는데 결국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들이 조건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최종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3월 23일이 순서가 거꾸로 됐네, 뭐 불합리했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1년 안에 끝을 내셔야죠. 맞습니다. 그거를 못했으면 딱 손을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질 사람 지고. 그러니까 그 화해 조정 조건이라는 게 이제 이 사업을 가게 가기 위해 필요적인 조건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PF 약정 체결만이 이제 유일한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해 조정이 지금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건이지. 이 조건을 못하면 해제하라는 얘기죠. 그거를 왜 국장님은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세요?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화해 조정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제 철회를 하고 또 나중에 그 조건에는 이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처분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중흥으로 넘기고 그것이 의회에 의결이 됐네 안 됐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6월 26일까지 조정 권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이 지금 이제 그 판단을 우리가 준비한 거를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지금 그걸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그 법적인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거쳐서 그러니까 중흥하고 새로운 사업 구도로 간 것 그것은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신성장 전략국은 6월 26일까지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시공사와 시가의 관계가 업무를 따로따로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향해서 업무 역할을 구분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은 역할을 못했고 도시공사는 과업을 이행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을 해주세요. 그 책임 있는 모습을. 이게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그리고 지금 이 건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도로 다시 보낸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이미 도에 서류가 다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의결 상정 안건을 의회에 올리려면 저는 도시공사 사장이 사표를 먼저 같이 제출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죠. 지금 일은 다 벌리고 문제는 커졌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커요. 그분들은 한 달 한 달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26일로 PF 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주네 이런 계획들 지금 하반기에 보상 절차 추진하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개인들도 경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도 기업들이 살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 중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이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 전체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의회에 그거 재상정하려면
지금 국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어그러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지금은 도에서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뭐 지켜보신 다음에 말씀해 그러니까 어그러진 게 아니다. 기한에 지금 예, 어그러진 게 아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PF로 추진을 해오다가 그 구도를 바꾼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자인 도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정관계에서 책임관계를 정리를 하고 나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빠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 어제도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뭐 브레시대 관계 있는 뭐 민원인이 불쑥 찾아와서 이제 저를 만나서 협박을 하고 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혼란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박환우 시의원이 반대해서 도에서 도장 안 찍어준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유, 그런 일은. 그럼 시의회가 반대해서 지금 도에서 승인 안 해주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의원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그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시의회한테는 그거를 판단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일의 책임을 시의회에다 다시 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무슨 업무만 하면 시의회에다가 그냥 공을 던져. 그게 공입니까? 폭탄이지? 그거 폭탄 돌리기로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이거를 다시 상정할 생각이 있다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담당 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인사조치하고 그 다음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그냥 도의 판단과 도시공사의 판단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했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님. 우리 국장님 대답은 그럴 것 같긴 하는데 어거지가 참 많네요. 듣지도 않는 대답하려니까 되게 어렵죠. 신동영 전략국이 이걸 뭐 의지를 했겠어. 어쩔 수 없이 뭐 시가 하니까 그냥 할 거 아닌가. 우리 시의회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출제해 준 거예요. 똑바로 잘 해라고. 지금도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업을 똑바로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시는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시의회 재의결 사항이냐 아니냐 문제는 다른 도시공사에서 했던 사례만 놓고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는 자문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도 그렇게 해서 의결사항이라고 얘기했고 또 도시공사 사장 본부장도 그렇게 하고 얘기를. 근데 달랑 국장만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시의 조직 구조부터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다고 하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시공사도 그렇다는데 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건 더더욱 큰 문제라. 왜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다 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자부 갔다 온다고 하더니 행자부에서 뭐라 그래요?
일단 뭐 행자부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아직 우리한테 회신해 준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확인했다며. 지난번에 확인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조사한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행자부가. 그 의결 안 해도 된다.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우리 박한우 의원은 들어보니까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해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명확하게 재의결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그 문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전화로? 그런데 전화로도 그렇게 답을 주는데 직접 찾아가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존에 의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회신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답변을 못. 그래서 기다리면 해준대요? 뭐 기다림을 해준 다음에 그렇게. 그게 뭐야 그러면 왜 갔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타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PF 사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그렇죠.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료를 주고.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시의 생각은 뭐예요? 시장 따로, 저 도시공사 사장 따로, 국장 따로 이러지 말고 통일된 의견이 뭐예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하라고. 혼자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지 마. 여기는 개인적 생각을 얘기하는 데는 아니야. 아니, 그렇습니다. 시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그 시의 판단은 국장 생각이 맞는 건지 시장 생각이 맞는 건지 이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내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 안 받는 것 같아. 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 법리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법리고 뭐고 그러니까 재상정 할 거면 국장님이 사표를 내고 하세요. 재상정을. 아니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좋은데 재상정 할 거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국장님 사표를 내라고요. 예, 그 부분은 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봐요. 나중에 지금 이 답변은 이 문제가 재의결로 갈 때에 엄청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의결 사항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판단인지. 예,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니라고 판단하는. 예. 이게 시장도 똑같아요? 예, 같은 것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도? 예.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하고 시장은 시에 와서 호들갑 떨고 한 게 그건 다 쇼였네. 예, 저라기보다는 이제 그 판단하는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맞습니다.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시장이나 도시공사 사장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즉흥적이라는 이미지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판단도 없이 이게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번 회기내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도시공사 사장은 쫄래쫄래 와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바꿨어요?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냐고. 계속 이렇게 결정해서 중흥건설 주는 것도 즉흥적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것도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우리 시가 말 그대로 뭐 신성장 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는 도시라며요. 아 그런 도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갈팡질팡하냐고. 이제 명확히 대답했어요.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와 관련 재의결은 없어요. 예? 예. 만약에 재의결돼도 올리지 않죠. 예? 뭐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분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죠. 아니 그 국장의 신분적인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도 그럼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만? 아니 아까 박 의원님이 이제 도시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아니,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분명하게 재의결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지. 뭘 안 올리면 되지. 그때 가서 뭘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뭘 신분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저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지금 판단을 해보라 이거요.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아니죠.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 감사 청구를 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재의결 없어요. 예? 지금 그 대답은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도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책임지라 할 말도 없어요. 그 소신대로 하면 돼. 그러면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하고 이번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한 거 다 그냥 빼고 새로운 얘기만 좀 해볼게요. 만약에 중흥건설이 경기도로부터 이제 이번
그 PF와 관련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최종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뭐 다시 또 팔아먹는다 이런 거 질문도 안 해요. 이 중흥건설이 계속 사업을 하는데 뭐 중간에 가령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보다도 훨씬 이제 다음 이번 달부터 9월 달까지 지작물 조사 그리고 보상 계획 공부해서 금년 9월에 보상 협의를 하고 보상 협의를 금년 말에 해요. 이런 계획들이 제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이제 바로 조치가 되면은 이제 보상 절차는 이제 바로 준비를 위한 절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계획은 그런데 만약에 중흥건설이 지금은 이제 그 도에 이제 승인받기 위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을 한다고 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중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 이거? 그러면 또 기다리라 또 주민들한테는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나? 지금 간담회 때도 이제 그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보상을 위한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 보상을 주는 돈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확보되는 게 돈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계열사 있는 돈 다 저 창고 갖고서 이걸 7,100억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확약을 다 책임까지 이행하는 걸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가는 게. 그런 이론적인 얘기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으로 대답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 있다고 치면 금년 말에 보상이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금년 말에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시가 된다고 된 게 없어. 이게 이제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금년 말에 이제 보상이 안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금년 말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보상 준비를 해서 보상을 통지하는 기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이 돼요? 이제 연말 정도에 이제 그 보상 개별적으로 통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그 협의 보상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보상 통지가 되면 보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뭐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지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니까 보상 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확보돼서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점을 얘기하거라 이거. 그게 연말 정도. 보상이 마무리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이제 그 지작물 조사를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감정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보상가를 산정을 해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하는 게 연말 시점으로. 예, 연말. 이때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또? 시가 얘기하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는 안 돼요. 뭐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적인 그 최소 기간을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일단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확실하게 투자 의약을 받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액면 그대로 그냥 해석하지 말고 이랬으면 이게 브레이트가 여태까지 왔겠냐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알았어.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왜 마무리 안 짓고 지금 대기하고 있나요? 왜 그 지금 붙들고 있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도에서도 이제 의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결과를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 여러 말들이 나오면 시의회는 이 말이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주민들은 600몇 명이 저 감사원에 이제 감사 청구를 했고 시의회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시가 우리는 재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했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경기도가 자기들이 그러면 행자부나 등등의 각각의 기관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더더욱 이 상황을 뭐 길게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거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이 판단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가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래서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거라면 좀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의회, 평택시, 도시공사, 주민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논란이 쉽게 없어지겠냐고요. 안 없어진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계기가 돼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도도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거로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판단할 거도 지금 해지 왜 안 해보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시의 생각과 무관하게 한쪽에서는 당연히 재의결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다 의견을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 역시 재의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재의결 해야 된다. 그런 논쟁은 사그러지지 않아. 만약에 경기도가 그걸 평택시 말을 듣고서 인정하더라도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는 그랬을 때 경기도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도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건축비 2,450억은 중흥건설 상무가 와서 이유를 불문하고 준다 그랬어요. 성대해 주는 거. 그거는 뭐 이익이 안 남아도 준다 그랬죠? 맞아요? 성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그 면적 축소된 부분에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 너무 그렇게- 그렇게 길어지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2,450억이 이익이 남건 안 남건 무조건 준다. 그런 거예요? 예, 지난번에 답변 아니 왜 그 중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지금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계속 걸 거예요? 저희들 지금까지 의회에 설명을 한 거는 이제 그 분양 수익과 사업 이익으로 준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논란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 아주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내용이 이제 포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건 뭐냐? 중흥건설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비 마이너스가 나와도 2,450억 준다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시는 그동안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익이 수반되고 할 때에 그 판단에 따라 준다 그랬죠. 이거는 이 얘기는 이익이 안 나오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게 진실인지조차도 좀 확인돼야 되고 누구 말이 맞느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성대에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해석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나중에요 상당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성대가 무슨 소리야? 우린 주는 거로 알았는데 이 뭐냐 이러면 성대가 또 이거 가지고 또 딴지를 또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뭐 성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인지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 남아있고 또 2,450억의 토지는 당초에 학교 부지는 20만원 연구단지 부지는 60만원을 주기로 했죠. 예. 그랬는데 학교 부지는 학교가 안 오니까 뭐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 맞고 학교 부지를 빼고 연구단지를 그냥 묶어서 20만원 주기로 해서 17만 5천 평 주는 거죠. 예. 그래서 3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상 줄 때는 아마 이 현재 평택의 이 집가 상승분에 아마 상당히 못 미치는 보상이 나갈 거예요. 예? 그런데 향후에 이게 다 조성되고 나서 이걸 다시 매각할 때에 그때 감정을 평가하면 정말 많은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 뭐 35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얼마니 이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평택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에 이게 평가액이 나와서 나갈 수 있다. 거기에 그 감정 평가액이라는 것은 최하 마지노선이지 이게 공개 입찰을 하면 그보다 높은 금액에 고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성대해 주는 것은 건축비 빼고도 토지에서 발생되는 금액은 엄청난 돈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토지 그 매수 비용하고 이제 토지 보상가,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분양가
그 차액이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나가는 그 그게 부분. 엄청나죠. 이게 5천억이니 6천억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이 이제 5천억까지 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2천억 정도. 네, 요것만 잠깐 아니, 요거 빨리 아니, 저거 해주셔서 요것만- 그래요. 예, 제가 그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차액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게 한 2천여 원대가 돼서 그 아까 건축지원금과 하면은 한 5천여 원 정도. 5천억. 예, 합쳐서 5천억이지. 네. 그 땅에서 아니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5천억, 6천억 예, 얘기했는지야. 그렇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네네. 오늘날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다리고 끝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 어설프게 해요 그걸. 성균관대 얘기 보충 아, 예. 그래서 성균관대에 대한 지원이 건축지원금하고 그 학교 부지를 이렇게 20만 원에 주면서 그 차액 이렇게 뭐 대략 두 가지를 합하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예상된다. 근데 이게 지금 정설이죠. 예, 5천억 좀 넘습니다. 네, 5천억이 좀 넘고 또 향후에 그 땅값이 오를 걸 예상한다면 뭐 6천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땅은 성균관대가 20만 원이니까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조건도 계약금만 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잔금을 주면서 거기서 땅을 가져가는 거죠. 계약 상황이. 부지대금 말씀하시죠? 예, 예. 성균관대하고의 처음에 계약금만. 예, 계약금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나중에 준공이 되고 땅을 가져갔는데 건축지원금을 돈으로 줄 건지 건축을 해줄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이제 그 건축에 대한 그 실행 부분은 별도의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인 틀은 이제 정해져 있지만. 그러니까 중흥건설이 건설회사니까 뭐 아마 건물을 지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우려되는 건 그렇게 사업을 하고 분양을 하면서 수익이 안 나면 건축을 지원금을 주거나 할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우려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건축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이제 그 분양 수익, 이게 그 사업 이익의 부분에 그 성대 면적이 이제 축소된 부분에 어떤 그 분양 수익 부분하고 전체적인 사업 이익이 이제 포함이 돼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사업비 충당하는 데에는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수익이 전혀 안 날 수는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니 사업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네. 도시 개발 사업인데 이것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장기적인 사업이어서 네, 물론 이제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에 뭐 부동산 정책이 바뀌거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서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뭐 10년 주기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사벌지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 땅을 분양받았던 업체들이 건설회사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 2,450억의 건축 지원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성균관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또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거는 뭐 다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 중흥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제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그 비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앞으로의 3년의 어떤 그 기대 그 수입 자금이 3조 원 가량이 되는데 그 돈으로 일단 그 보상을 다 주고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거나 했을 때는 텀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좀 신뢰를 했기 때문에 접근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성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혹여라도 이제 그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상당히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균관대에다가 5천억에서 6천억 가까운 지원금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성균관대학 사이언스 파크를 유치하는 건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알렸는지 지금도 시에서 배부하는 시정신문인지 시장신문인지를 보면 거기에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꼭 그 앞에다도 붙이고 뒤에다도 붙이고 또 사이언스 파크란 말을 일부러 안 쓰기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성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이후에 또 주민들한테 그 성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감 없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저도 방송사 같이 토론회에서 참여를 했지만은 기존 학과가 이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프로젝트별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이언스 파크 산학협력연구단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산업단지만 계속 늘리고 있는데 공장만 늘리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는 그런 4차 산업 뭐 사이언스 파크 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거기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천억, 6천억의 건축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부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이 과연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JHT는 성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설사까지 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물어봐야 뭐 한결같이 그 대도 않는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성대가 정말 그 부지에 뭐가 들을지도 의문인데 결국은 뭐 350억 가지고 땅만 해놓고 또 장기적으로 그냥 땅이 방치될 수도 있는 거고 중흥건설이 이걸 한다고 하면서 또 질질 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뭐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말만 얘기하고 또 지나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주 신뢰가 전혀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관광단지 이것도 사실 브레인시티만큼이나 사실 졸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3월 21일 날 현장면에서 주민 설명했죠. 예. 이때 이제 61만 평원 해제하고 21만 평만 자체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이건 언제 결정했고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제3자 공모를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게 안 됐을 경우를 이제 어떻게 했을 거냐에 대한 검토는 뭐 계속 해왔던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자격 심사해서 이제 안 됐을 때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즉흥적이에요. 그것도 20만 평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했던 것은 안 됐을 때 20만 평 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이제 껴서 중간에 해지되는 걸 방지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한 거지. 애초부터 21만 평만 하려고 그렇게 전제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래전에 해왔던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걸 결정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것도 또 그날 저도 있었어요. 최중환 의원도 있었고. 전혀 예상도 못한 도시공사가 21만 평 한다고 거기서 시장이 딱 주민 설명에서 하더라고, 선언하더라고.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냐고, 이런 사업이. 아니, 시의회는 뭐요 도대체가.
21만 평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한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뭐요 시의회는? 아니 그런 즉흥적인 거 어딨냔 말이야. 진짜 이 상식 이해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도시공사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얘기하는 건지 도시공사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지금 이 브레이트 갖고 쩔쩔매고 앉는 판에 뭘 했다고 거기다가 또 곧바로 도시공사가 관광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거는 이제 도시공사의 그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부 그거 안 판단을 되면 하고 만약에 능력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나나? 이게 능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얘기 못 하죠. 그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판단했을 능력이 때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능력이 돼? 이때만 해도 저기 도시공사가 저 이렇게 이 브레인시티에 이렇게 그냥 깊이 빠질 줄 몰랐잖아요. 이게 그 능력이란 부분이 이제 그 재원적인 부분하고 이제 수행하는 부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 능력에 대해서 따져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제 그 재원 부분에서 판단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 이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좀 수반이 되어야겠죠. 말. 그리고 여기 이 자료에는 향후 계획에 보상 시기는 없어요. 수금을 빼버려서 보상 언제 한다고. 슬그머니 뺀 건 아닌데 이제. 그럼 뭐요? 근데 지난번에 2019년에 보상한다고 하더니 그나마 또 내가 지난번에 뭐 얘기해서 왜 수금을 아니 그래서 뺀 건 아닌데 그럼 뭐예요? 그 시점에 대한 그 변경은 없습니다. 인쇄하는 게 고장났어요? 2018년 12월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어디 갔어? 2018년 12월? 예. 지난번에 2019년도라 돼또 땡겨졌어?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보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브레인시트에도 얘기했지만 보상이라는 게 1년 가도 안 끝날 수 있는 거요. 그러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이제 착수해낸 때부터 시작하는 거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그러면 이제 불과 1년 6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네? 1년 6개월도 안 남았어. 이걸 믿으라고 하는 그 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의원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그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부서는 아니지만 이것도 관광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관광단이 관통해요. 그나마 83만 평 관통도 아니고 21만 평 축소된 데에서 관통해요. 그걸 그냥 도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고가로 떠서 관통해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해당 도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것 같고도 쉽지 않지만 이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또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좀 장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참 복잡한데 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2018년 12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황당해.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이런 개입을 믿는 사람. 뭐 나 역시도 안 믿어. 그건. 일단 믿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그냥 그저 그냥 끈이나 그냥 글 끌고 가자는 거 외에는 안 믿겨져. 이걸 어떻게든지 뭐 내년까지 끌고 가서 이제 관광단이 포기된 게 아니라 그냥 한다. 이런 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과감하게 이 사업 정리하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되면 20만 평을 차라리 그려서 뭐 지난번에 뭐 대면 건너 같은 데는 뭐 능력이 안 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그런 데 차라리 뭐 몇만 평씩 이렇게 잘라서 뭘 해주던지 뭘 해설해서 해야지. 그냥 그림은 환상적인데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방법이 이제 그 도시공사가 이제 그 참여를 해서 그 조성을 하고 그분의 본향의 성격으로 이제 그 인간자본을 이제 유치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간의 과정에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하면 부분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도시공사업 믿고 하면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해제 지역 이게 내년 5월달에 완료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제 지역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불이익도 받았는데 뭐예요? 이게 지금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랫동안 불이익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뭐예요? 그맨 자리 하단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지금 해제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부서 회의 결과로 이제 그 관리 연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제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뭐가 이게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런 의견 수렴인 주민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달 그 주민들하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안이 도출이 되면은 지금 그 시의 말을 전혀 신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이미 선례가 있어요. 경제자구역 609만 평 지정했다가 포승지구 63만 평, 현덕지구 70만 평 빼고 나머지 다 해제했어요. 이때에 해제된 데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을 뭔가 보완한다 그래가지고 1360억의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는 뭐 도시가스 넣고 뭐 도로 뚫고 뭐 해가지고 경기도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지된 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근데 한 푼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해두고 끝난 거예요. 이것도 용역은 잘해.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주민들한테 계속 우리가 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 경제자구역은 뭐 허언했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선례가 있다 해서 이제 우리가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최대한 그 실행성 있는 계획이 나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제대로 답이 없어요. 대표 축제 지난번 이제 용역비가 이제 시의회에서 얘기를 이제 삭감돼서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이제 여부는 남아 있지만 그거는 뭐 삭감된 대로 그냥 처리될 것 같다요. 예, 그건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 주신 그 방식이 이제 사항대로. 바뀐 거죠, 방식이. 그래서 그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또 이게 이제 계획으로는 뭐 7억 5천 정도 예상하는데 첫 해부터 그렇게 많이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한번 하면서 자꾸 보완하고 해야지 그 시행착오를 걷으면서 보완해야지 한 번에 많이 넣었다가 안 되면 그때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축제가 되려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성공하지 잘해놓고 기간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7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성장 사업과 냉열 부지 어떻게 됐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제한 근무하기 위해서 지침이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와 있는데요. 아니,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하고도 이제 지금 의견은 거의 이제 그 가까운 접점이 찾아졌는데 뭐 실행 시기라든가 가까운 접점이 되는 좀 그건 줘봐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줘봐. 그건 별도로 아니 별도로 한 지금 줘봐. 제 자료를 좀 안 갖고 왔고요. 일단 그 주민 건의사항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이게 최종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제 그 하수처리 시설 쪽에가 의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실 하수처리 시설은 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원래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간에 이제 의견 교환 과정에 이제 그쪽으로 의견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원래 되는 건데 뭐 이거하고 결부시켜서 그걸 뭐 퉁칠라 해?
이게 하수 처리 시설은 뭐 이런 거 없는 데는 안 해나? 다 해야지. 다른 데도 지금 이런 거 없이도 했는데. 이제 다 하지만은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앞당기는 효과도 좀 있어요. 평화공원 이 평화공원하고 모산골 평화공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이 부분은 뭐 누차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들인데요. 이제 개념적으로도 이제 다른 이제 개념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요? 이건 뭐냐고. 이것도 즉흥적으로 그냥 그 시민과에 탁 발표해놓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왕에 이제 보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리에 올린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협의된 게 있냐고 이게. 예? 이종 배우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는 판에 뭘 이걸 여기다 평화공원을 먼저 얘기해요. 이거는 뭐 저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걸 뭐하러 해냐고 여기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던지 그럼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왕에 이제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아니 들어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 시장이 즉흥적으로 한마디인 거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계속 이래고 있는 게 맞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밀하게 검토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돼서 뭔가 좀 구체성을 띄고서 이렇게 해야지. 아 무슨 시장이 법이요 뭐요 한마디 하면 그냥 쫄래쫄래 강아지 쫄래가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하려면 모산골 평화원 이름부터 바꿔요. 그러면 한시에 평화원이 2개가 가능하냐고. 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평화공원은 다 똑같지 뭐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뭘 또 평화공원을 또 그거부터 정리하란 말이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니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혀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계속 그 한마디 꺼내놓으면 마치 그냥 그게 뭐 전부이냐고 이렇게 하냐고 호들갑을 떠는지 참. 이게 무슨 구체성이나 있어요? 하는 것 다 좋지만 어느 정도는 뭐가 좀 있어야지. 뭐 말로는 거창 이함대에 있는 뭐 함대를 갖고 뭐 공군 작전사령관에 뭐 헬기 뭐 비행기를 갖고 뭐 말로는 다 벌써 평화가 조성했지. 여기는 저 평화공원 보충비를 좀 야. 이렇게. 이게 17쪽에 보면 평택항 이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있고요. 여기에서 현안사항에 보면 해수부가 직접 추진할 경우 민간업체 선정 시 평화공원 등 시사업계획 반영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이제 아직은 뭐 최종 결론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땅도 매립도 안 된 상태고 매립을 누가 할 건지 주체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평화공원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구상 단계에서 또 다른 그 전제 조건들이 더 무르익고 그런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얘기를 꺼내놔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자꾸 얘기를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을 던지는 거는 이거는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해수부가 할지 평택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할 능력이 되는지
평택 도시공사는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은 다 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주는 거야? 그럴 능력이 돼요? 그 뭐 능력과 계획을 판단해서 이제 해줬으니까 그래도 말씀하신 사항은 잘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그 사전에 정리가 좀 되고 그런 다음에 평화공원 얘기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그 업무보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또 이 정도 수준에서의 업무보고를 할 거면 내년에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좀 구체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표는 발표일 뿐이요.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실무자들이 그걸 다 판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이렇게 업무 보고하고 끝이면 끝이요. 그게 뭐예요? 평택 지역개발사업 국비 확보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KDI 예타 조기 마무리 완료해서 서부 복지타운 건립과 이하 3개관도로 건설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제시했어요. 이건 사실 그냥 순수한 국비는 아니죠. 미국이 특별법에 따른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부 복지타운은 이미 예산이 좀 내려온 거 아닌가? 작년도에 10억인가? 시행이 됐죠. 예. 2화 3기관 도로는 이제 예타가 통과해서 최종 행정기가 마무리됐어요. 행정절차요? 예타가 통과해서 지금 금년에 예산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얼마 요청했어요? 금년에 총 내려오는 게 383억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 지금 221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내년 예산에 221억. 그러면 서부복지타운은 얼마 요청했어요? 지금 내려온 거 말고 내려온 거 말고 저희가 요청한 건 83억. 이번에 새로 요청하는 게 저희가 221억. 요청한 게 221억입니다. 그래서 2화 3기관 도로가 실제는 도가 하는 거잖아요. 전체 도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이제 평택항에서 청북 면사무소 가는 사업이었는데 이름이 바뀐 거 1단계 마무리 짓고서 또 홍원교체에서 청북 읍사무소까지 가는 게 2화 3기관 도로 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온 건데 문제는 383억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구간을 해결을 못해요. 도가 50%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가 정말 대응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국비가 내년에 만약에 221억 오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 구간을 펼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급한 대로 청북읍사무소에서 청북 신도시까지는 조금 복잡하긴 하죠. 도로를 잇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홍원교철에서 청북 신도시까지는 아예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거기부터 개설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닌가. 현재 그 도로의 필요성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청북 신도시에서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농로에 뭐 출퇴근길에 농민들하고의 이 마찰도 뭐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그쪽 도로가 이제 갈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386도는 뭐 상당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청부급에서 신도시까지 오는 도로는 2차선이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있어서 어쨌든 뭐 다닐 수 있는 건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홍원교차로까지 아예 없으니까 저는 시가 국비 확보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도로 개설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제때에 돈이 안 오면요 그쪽부터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우선순위 그 구간에 대해서 시행 부서가 네. 의견을 나눠서 항만지원과
항만지원과에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최초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우리 시 지분이 몇 프로였어요? 최초에 30%였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은 2010. 예? 0.2007. 얼마요? 0.2007. 0.27. 0.27. 이게 좀 우리 시가 이게 뺀 게 아니라 경기도가 더 투자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형을 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맨날 우리는 평택항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0.27%의 이 경기평택 항만공사의 지분을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항이라는 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항만공사가 있는, 여기는 인천이나 이제 부산항처럼 국가항만공사가 아니야. 지자체가 갖고 있는 항만공사예요. 그것도 사실 뭐 국가항만공사 바꾸는 문제가 뭐 논쟁이 있긴 한데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있는 경기평택 항만공사도 우리는 처음에 들어갈 때 30% 지분해서 다 오그러 들어가도 0.2%, 0.27% 이러면서 무슨 평택에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객터미널 관리하는 거 외에 뭐 있죠? 뭐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뭐 한계가 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지금 평택항에서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심지어는 평택항의 여러 가지의 이 분야에서 있는 분들이 뭐 시장 또는 뭐 부시장이 와서 좀 같이 좀 만나서 뭐 소주도 한잔 하든지 뭐 아니면 같이 만나서 얘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과거에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제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뭘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구만. 그렇게 자꾸 뜬구름 잡듯이 그거 됐다는 답변하지 말고 우선은 0.2% 지분 갖고 경기평택 항만공사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여기에 공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목하자면 공감해요? 이 지분 가지고 항만공사에 지적 영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이게 공공도 그렇고 저희 민간도 그렇고 이 지분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분이 결국은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0.27%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러니 평택 항만공사에서 평택시 하기를 뜨문뜨문하도 우리가 할 말기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매번 항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평택은 여객터미널 평택시가 관할이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여객터미널이 내항으로 갈 때는 그게 평택시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 넘어가죠? 뭘 하는 거지 그럼 그때 되면? 그 시설과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평택항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는 여기에다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시가 이 평택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앞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계속 이 지분은 줄어들고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바뀌면 그 역할도 없고 그럼 뭐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발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상계시 상생용역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있습니다. 말고 실제 평택항을 우리 시는 거기에서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2020년도에 여객터미널 보도가 이전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해수청하고 일전에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가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 130억 원 되는데 이거를 뭐 조건상 끝나면은 뭐 원상회복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서해대교 친수공간 연결해서 그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쪽 그 담당 실무 과장하고 만나가지고
공간들을 형성했고 자기네도 뭐 이용할 때 같이 좀 반드시 그런 참여해달라. 영역에 이제 제한된 영역을 하지 말고 예. 전체적인 영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부각될 게 뭔지를 좀 더 특정해서 이제 담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항에 대한 관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번 제기되는 뭐 이 교통 문제도 엉망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 예를 들어 중국을 가서 저 선상 세미나를 하건 투자 설명회 하든 매번 나오는 얘기 반복돼 나오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택강을 물고 먹는 건 잘 아는데 내용적으로 접근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항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가 모르면 그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죠. 정서적인 적극적으로 거기는 표가 안 되나 보지? 참 답답해요. 다른 데는 그렇게 다니면서 왜? 항만 배우단지는 뭐 지난번에 별도로도 들었고, 그나마 이거라도 평택시가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역할이 일정하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어쨌든 이것도 뭔가 지금처럼 용역은 다 이미 끝난 상태예요. 지금 마무리된 게 해서 지금 최종 용역은 안 끝났고 그러니까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용역은 이미 벌써 이렇게 정의된 상태인데 이걸 정말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요. 그리고 그 선상음악회는 예산을 줬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네? 선상음악회는 사실상 공모 역할이고요. 공모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사드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한 70% 되던 우리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이 30%였는데 지금 거의 80% 이상이 이제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선상음악회를 이제 물론 상인이긴 하지만 중국 상인으로 거의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드 영향에서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뭐 우리 평택항의 관광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 차지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 측에서 전 우리 평택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등등 해서 지금 많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상음악회가 원래 관광객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예. 거기에 소무역상 하는 건데 상인들의 네. 이제 1호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최근에 중국 그 소상공인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의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줄으면 맞죠. 저는 이제 줄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한국의 그 소상공인들에게 뭐 사기 방향 1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엊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숫자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거꾸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의 그 하는 분들은 보통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뭐 배에서 뭐 맞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래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럴수록 뭔가 이 숫자의 문제만을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정도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 뭐 공모를 하든 이런 문제는 뭐 투명성 확보하고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 그런수록 이런 사업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이제 한번 깊이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있는 예산 갖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이거를 그 숫자가 줄었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가령 그 이 소무역 상인들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아유 우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또 그것도 결국은 소무역 상인이 없으면 화폐를 다닐 수 있어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지. 당연히 카페리 다닐 수가 없어요. 카페리가 안 되냐면 우리는 그 여객터미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여객터미널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의 문제만 놓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뭐 어떤 그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있는 예산도 이렇게 이제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아쿠아벨벳 서해대교 주변 항만 신규 공간, 항만 공원화 사업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별도로 우리 시의회가 가서 보기도 하고 별도로 우리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또 내용도 들어서 뭐 궁금한 건 없어요. 다만 한 말씀만 하면 이 사업이 조성이 되면은 평택항에 상당한 변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평택항이라는 것이 아무리 시가 뭐 얘기하더라도 시민들은 공감대가 없어요. 평택항이 도대체 시민들하고 무슨 관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 평택항이 우리를 먹여 살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평택항이 좀 더 우리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러면 현재 보세구역이고 뭐 이렇게 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평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찬성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시민 공간으로 마련해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할 때 이제 계획이 이제 입안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가 그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의 그림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전문가 그룹 또 뭐 시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 어떠냐. 승리 과정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이 사실 이게 40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세 개 합쳐놓으면 그렇죠? 예, 총사업비 네.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보됐을 때 어떻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해 우리 이 평택항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항에 대한 이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보여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항이 사실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바뀌어 있어요. 먼지 날라오고 그 시멘트 가루, 뭔 곡물 가루 이런 거 날라오는 그 주범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21쪽에 평택항 알리기 하나만 더 여기 이 중에 하나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홍보 DVD를 이제 만들어 상영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DVD 그거 용역 보고회 할 때 제가 의견 낸 게 있습니다. 예. 그 자치단체장이 인사말을 쫙 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 단체장이 뭐 평생 하는 직이라고 상관없는데 이 바뀌면 이거 폐기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장은 또 할 거냐고 그거. 아니 그거 한 번 안 나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거 30년 만에 처음 했더니 그걸 넣어가지고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이 기분 나쁘고 안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거 또 할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지자체 선거에서 다른 사람인데 또 할 거냐고. 그 사람 인사말 넣어서.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는데 별로 없어요. 아, 꼭 그렇게 해서 저 인사말을 넣어야 이게 되는 건가? 실제 DVD 제작하는 과정에서는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작성했어요. 아니,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짧게 10분짜리인가 그거에는 빼던지 그러면. 길게는. 말씀드린 게 6분짜리가 이제 그 그건데, 6분짜리는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거 분류해서 작성했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아, 그거 한 번 안 나온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냥 털털 웃더니 그냥 도로 넣더만. 그 마지막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경기도 뭐 등등 9개 기관 또
여기 항만공사, 뭐 보대창고, 관세사, 포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뭐 3회 했느니 뭐 했느니 하는데 요거는 결국은 항만지원 사업소 측면에서 한 거잖아요. 예? 이런 건 계속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의 그래도 책임 단위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평택항에 종사하는 이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그 기관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좀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네, 거기도 많이 있어요. 결코 만나서 도움되죠. 도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아주 무리한 뭐 요구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항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국가사무국에 대한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원 의원님. 저기 그 신성장 전략국에 예. 그 하는 사업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그 대형이 많잖아요. 예. 대형적인 사업이. 근데 지금 우리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아니면은 평화공원 조성 뭐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이렇게 시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갖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정보가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지면서 같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마무리는 또 의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님의 어떤 무슨 선거 공약에 공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응? 그러는데 우리 그때 그 6월 26일까지의 그 화해 조정 기간도 그 전에 한 달 전에 투트랙 추진 전략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어떤 무엇이 이렇게 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원들 전체 16명이 안 돼도 좋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 의원이라든가 내지는 의장단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우리 뭐 운영위원장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이런 어려운 부분, 문제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이런다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이제 국회에서는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무조건 뭐 문제 제기만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어떤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자꾸 이걸 갖다가 빨랑 일을 끝내놓고는 보고하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꼬여지고 정말 무한소리로 감정이 생기죠, 의원들도. 그래서 그런 우리가 큰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전부터 시의회와 시의와는 서로 두 수레바퀴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만 그렇게 가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해 못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의욕투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뭐 자세히 말을 했지만 우리 평화공원 조성 이런 것도 지금 아직 그 토지도 아직 지금 정확히 이렇게 뭐 매립이 되거나 정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거기 항만배후단지가 아직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의원들은 뭐예요? 아무리 의원들이 뭐 주민의 대표에 그걸에 머무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시의 어떤 그런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어떤 큰 틀에서는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과정도 그렇고 그간의 과정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전 협의라든가 상의들이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앞으로의 아니 과정에서는 근데 뭔가 물론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 정말로. 예. 우리 그때 간담회 갔기 전날에 제가 이제 그 메일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거기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흥건설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처음. 언론에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어? 거기에 뭐 자본공사부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런 것들이 쫙 명시가 돼 있더라고.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여튼 그 당시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나 이런 거는 뭐 다시 변명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예. 무조건 이번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협의를 못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뭐 그걸 이렇게 무슨 이유야 많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순탄하게 가겠어요? 어?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굴곡이 있고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의장단하고만이라도 그게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 그래갖고 서로 좋은 길로다가 서로 모색을 하지. 그런 거 알아갖고서 나 의장단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못하게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서로 같이 좋은 길로 모색을 하고 방법론을 같이 연구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근데 이 신성장 전략국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그렇단 말입니다. 큰 사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시장이 그렇게 어떤 그렇게 정말 막말로 무슨 뭐 광판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의미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우리가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응? 빵빵는 건 빵빵은 아니야. 하여튼 간에 저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예, 그 부분 충분히 저기 반성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평택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상음악회 그런 거는 하는 게 맞아요.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거고 우리가 그 어떤 그 상인들이라든가 거기 소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면은 서로 중국 상인들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런 예,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뭐 인사 담당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할 수 없지만은 그 항만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장외 어떤 공무원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취급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그때 그 항만과장이 십몇 년을 갖다가 평택 시내에서부터 그 먼 데까지 항상 출퇴근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택항이 뭐 우리가 뭐 항만공사도 있고 그래서 뭐 한다 쳐도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평택항을 관리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이렇게 좀 천대받는 것이 아닌가. 이따가 그 점심 보고 총무회다 좀 얘기 좀. 네, 아니 이제 저기 그리고 예, 저희도 이제 네. 우리 저 사무실하고 또 떨어져서 자주는 못 가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항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전이라고 그런 걸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예. 그 총무하고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배려도 격려해주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 전략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 전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체에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역동적인 도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장 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